은퇴 후 멋진 인생 2막을 꿈꾸며 자격증에 도전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잠깐, 자격증 취득 전에 꼭 알아둬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자격증이 황금 열쇠는 아니라는 점. 자칫 잘못된 선택으로 시간과 돈만 낭비할 수 있거든요. 오늘 저와 함께 은퇴 후 따면 후회하는 자격증 TOP3화 현명한 자격증 선택 가이드를 알아보고 성공적인 인생 2막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 봅시다. 1. 유행 따라 휩쓸렸다는 자격증. 요즘 핫하다는데 나도 한번? SNS나 뉴스에서 뜨는 자격증, 왠지 나도 따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죠? 하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유행에 휩쓸려 자격증을 취득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사례 1. 드론 조종 자격증에 도전한 김씨 65세. 은퇴 후 귀농 생활을 즐기던 김씨는 우연히 드론 방제 사업이 유망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드론 조종 자격증에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니 드론 구입 및 유지 비용이 만만치 않았고 농촌 지역 특성상 드론 방제 수요가 많지 않아 사업 시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김씨는 힘들게 딴 자격증을 활용하지 못하고 애물단지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팩트체크. 유행은 변하기 마련. 핫한 자격증은 금방 시들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세요. 억지로 공부해서 딴 자격증은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미래 전망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단순히 유행하는 분야가 아닌 꾸준히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취업과 무관한 자격증. 이 자격증만 있으면 재취업 문제 없겠지? 은퇴 후 재취업을 목표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취업 시장에서 선호하지 않는 자격증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례 2. 바리스타 자격증에 도전한 박씨 58세. 카페 창업을 꿈꾸던 박씨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막상 카페를 운영해보니 커피 제조 기술보다 마케팅, 고객 관리 등 경영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박씨는 경험 부족으로 카페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바리스타 자격증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팩트체크. 현실적인 취업 가능성을 고려하세요. 자격증 취득 후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관련 경력을 쌓는 것이 중요. 단순히 자격증만으로는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자격증 취득 후에도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변화하는 취업 시장에 맞춰 끊임없이 자기 개발해야 합니다. 3. 난이도가 너무 높은 자격증. 어려운 자격증 딸수록 몸값이 높아지겠지? 고난도 자격증은 취득 후 높은 성취감을 얻을 수 있지만 은퇴 후 도전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사례 3. 공인회계사 시험에 도전한 이씨 60세. 세무사로 일했던 이씨는 은퇴 후 공인회계사 시험에 도전했지만 방대한 학습량과 높은 난이도에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씨는 시험 준비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지만 합격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건강까지 해치게 되었습니다. 팩트체크. 본인의 체력과 학습 능력을 고려하세요. 무리한 도전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 투자 대비 효율성을 따져보세요. 힘들게 딴 자격증이 실제 활용도가 낮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쉬운 자격증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도전하세요. 자신감을 얻고 성취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명한 자격증 선택 가이드. 자, 그럼 은퇴 후 어떤 자격증을 선택해야 할까요? 다음 가이드를 참고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려보세요. 본인의 적성과 흥미를 파악하세요. 좋아하는 일을 해야 즐겁게 공부하고 자격증 취득 후에도 꾸준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래 전망이 밝은 분야를 선택하세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 시장에서 선호하는 자격증을 알아보세요. 관련 구인 공고를 확인하고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격증을 선택해야 합니다. 본인의 체력과 학습 능력에 맞는 난이도를 선택하세요. 무리한 도전은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적절한 난이도의 자격증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교육기관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자격증을 선택해야 합니다. 은퇴 후 드론 자격증? 농촌 현실 모르면 쪽박 찹니다.
드론 방제, 농촌의 미래를 바꿀 혁신 기술. 최근 몇 년 사이 드론은 농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농약 살포, 파종, 작황 예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죠. 이러한 드론의 활약상을 보며 은퇴 후 귀농을 준비하는 분들 중에는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여 방제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드론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누구나 성공적인 드론 방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드론 자격증, 농촌 현실 모르면 그림의 떡. 얼마 전 저는 은퇴 후 귀농하여 드론 방제 사업을 시작하려던 김씨 65세를 만났습니다. 김씨는 드론 자격증 취득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막상 사업을 시작하려니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첫째, 드론 구입 및 유지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드론은 기체 가격뿐만 아니라 배터리, 소모품, 보험료 등 유지 비용이 상당합니다. 또한 농업용 드론은 일반 드론보다 더 높은 성능을 요구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더욱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둘째, 농촌 지역 특성상 드론 방제 수요가 많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거주하는 지역은 대부분 소규모 농가가 많아 드론 방제를 필요로 하는 농지 면적이 적었습니다. 또한 고령 농업인들은 드론 방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새로운 기술 도입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셋째, 드론 방제 관련 규제가 복잡하고 까다로웠습니다. 드론 방제는 항공안전, 농약 사용, 환경보호 등 다양한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김 씨는 관련 정보 부족으로 규제 준수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사업 운영에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힘들게 딴 드론 자격증을 활용하지 못하고 사업 시작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드론 방제 사업 성공하려면 꼼꼼한 준비가 필수. 김 씨의 사례는 드론 자격증 취득만으로는 성공적인 드론 방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드론 방제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철저한 시장 조사. 드론 방제 수요가 있는 지역인지, 경쟁 업체는 얼마나 있는지 등 시장 상황을 꼼꼼히 분석해야 합니다. 2. 충분한 자금 확보. 드론 구입 및 유지 비용, 농약 구입 비용, 인건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3. 규제 관련 정보 습득. 드론 방제 관련 규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4. 농업인과의 소통. 드론 방제에 대한 농업인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끊임없는 학습과 기술 개발. 드론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학습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야 합니다. 드론 자격증 제대로 활용하려면 드론 자격증은 분명 농업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격증 취득만으로는 성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드론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농업 관련 교육을 추가로 받거나 드론 방제 관련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농업인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은퇴 후 드론 자격증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드론 자격증 취득은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지만 농촌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무턱대고 뛰어들었다가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드론 방제 사업에 관심이 있다면 먼저 농촌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커피 맛만으론 안 돼요. 은퇴 후 카페 창업, 낭만만으론 망합니다. 내가 만든 커피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물하고 싶어? 박 씨는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며 쌓인 스트레스를 커피 한 잔으로 달래곤 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자신만의 카페를 열어 좋아하는 커피를 만들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여유로운 삶을 즐기는 꿈을 꾸었죠.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한 박 씨는 자신감을 얻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직접 로스팅한 원두로 내린 깊고 풍부한 커피 맛은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죠. 하지만 손님은 왜 안 오지? 텅 빈 카페에 밀려드는 빛. 시간이 지날수록 박 씨의 카페는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맛은 좋았지만 입소문만으로는 경쟁이 치열한 카페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웠습니다. SNS 마케팅, 고객 관리,
매장 운영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박 씨는 결국 경영난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팬데믹까지 터지면서 카페 운영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밀린 임대료와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박 씨는 폐업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은 박 씨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만으론 부족해요. 카페 창업, 낭만만으론 안 됩니다. 박 씨의 사례는 은퇴 후 카페 창업을 꿈꾸는 많은 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은 커피 제조 기술을 인증하는 자격증일 뿐 성공적인 카페 운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카페 창업은 단순히 커피를 만드는 것을 넘어 마케팅, 고객 관리, 재무 관리, 인력 관리 등 다양한 경영 능력을 요구합니다. 특히 온라인 마케팅과 SNS 활용 능력은 필수입니다. 은퇴 후 카페 창업 성공하려면 만약 은퇴 후 카페 창업을 꿈꾸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꼭 기억하세요. 철저한 시장 조사, 경쟁 카페 분석, 상권 분석, 타겟 고객 설정 등 철저한 시장 조사를 통해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차별화된 콘셉트 개발, 커피 맛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분위기, 서비스 등 차별화된 콘셉트를 개발하여 고객들에게 어필해야 합니다. 온라인 마케팅 강화, SNS, 블로그, 유튜브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고객과 소통해야 합니다. 경영 전문 지식 습득, 회계, 세무, 마케팅, 인사관리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끊임없는 메뉴 개발과 서비스 개선 트렌드에 맞춰 꾸준히 메뉴를 개발하고 고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개선해야 합니다. 카페 창업, 꿈만 꾸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세요. 카페 창업은 분명 매력적인 꿈입니다. 하지만 낭만적인 환상만 가지고 뛰어들었다가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퇴 후 카페 창업을 꿈꾸는 분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직시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카페 운영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CPA 늪에 빠진 황혼 60대 은퇴 세무사의 좌절, 자격증 열풍의 어두운 그림자. 세무사 경력 30년, CPA로 제2의 인생 꿈꿨지만 이 씨는 30년 동안 세무사로 활동하며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은퇴 후 공인회계사 CPA로서 제2의 인생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CPA 시험의 방대한 학습량과 높은 난이도는 60대 이 씨에게 버거운 벽이었습니다. 매일 10시간씩 공부했지만 진도는 좀처럼 나가지 않았습니다. 젊은 수험생들과 경쟁하기엔 체력적으로도 한계가 있었죠. 이 씨는 2년 동안 시험 준비에 매달렸지만 결국 합격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건강까지 악화되어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습니다. CPA 시험, 은퇴자에게는 너무 가혹한 현실. 이 씨처럼 은퇴 후 CPA 시험에 도전하는 전문직 은퇴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CPA 시험은 젊은 수험생들도 합격하기 어려운 시험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자들이 CPA 시험에 도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CPA 시험은 회계, 세법, 재무관리, 경영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요구합니다. 젊은 수험생들도 몇 년씩 공부해야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인데 은퇴자들이 단기간에 합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격증 열풍, 빛 좋은 개살구, 빛과 그림자. 최근 우리 사회에는 은퇴 후 자격증 취득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설계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격증 열풍에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합니다. 긍정적인 측면, 자격증 취득은 은퇴자들에게 새로운 목표 의식을 심어주고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인 자립을 위한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 무분별한 자격증 취득은 시간과 비용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자들은 체력적, 경제적 한계로 인해 시험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증 취득 후에도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격증, 신중하게 선택해야 현명한 자격증 선택 가이드? 전문가들은 은퇴 후 자격증 취득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본인의 적성과 흥미 좋아하는 분야의 자격증을 선택해야 즐겁게 공부하고
자격증 취득 후에도 꾸준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취업 가능성, 자격증 취득 후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본인의 체력과 학습 능력 무리한 도전은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적절한 난이도의 자격증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과 비용 투자 대비 효율성 힘들겠단 자격증이 실제 활용도가 낮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은퇴 후 자격증, 제2의 인생 위한 디딤돌 될 수 있도록. 은퇴 후 자격증 취득은 분명 제2의 인생을 위한 훌륭한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맹목적인 자격증 열풍에 휩쓸리지 않고 신중하게 선택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뇌과학이 말하는 황혼의 학습 능력. 우리 뇌는 나이가 들수록 학습 능력이 저하됩니다. 특히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기억하는 능력은 20대에 정점을 찍고 점차 감소하죠. 물론 꾸준히 학습하면 뇌 기능 저하를 늦출 수 있지만 젊은 시절처럼 빠르고 효율적으로 학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노력하면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체력 저하, 집중력 감소, 스트레스 증가 등 학습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아집니다. 게다가 자격증 시험은 단순히 지식 습득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 논리적 사고력 등 다양한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행동 경제학이 말하는 기회비용. 자격증 취득에는 시간과 비용이라는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은퇴 후에는 시간적 여유가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건강관리, 가족과의 시간, 취미활동 등 하고 싶은 일들이 많습니다. 자격증 공부에 매달리다 보면 이러한 소중한 기회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자격증 따면 돈 벌 수 있잖아요. 물론 자격증을 통해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증 취득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투자 대비 효과가 낮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경제활동 기간이 짧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으로 얻는 수익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묻다말 자격증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최근 유행하는 자격증, 취업시장에서 인기 있는 자격증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하면 안 됩니다. 자격증은 개인의 적성, 흥미, 목표에 따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자격증을 따야 할까요? 은퇴 후에는 즐겁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관심 있던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취미활동과 관련된 자격증에 도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명한 은퇴 설계, 자격증보다 중요한 것들.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건강관리, 인간관계, 취미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증 없이도 행복한 은퇴 생활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자격증은 은퇴 후 삶의 한 가지 선택지일 뿐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자신만의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행복한 은퇴 생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브레인 닥터의 추천 도서. 1만 시간의 재발견 앤더스 에릭슨, 로버트 풀지움. 1만 시간의 법칙을 재해석하며 꾸준한 노력과 올바른 연습 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생각에 관한 생각 데니얼 카너먼 지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쓴 행동 경제학 입문서로 우리의 비합리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설명합니다. 나는 내 나이가 좋다 박범신 지음. 나이 듦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하며 은퇴 후 삶에 대한 지혜를 전달합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 자격증 취득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뇌과학, 행동경제학적 관점에서 꼼꼼히 따져보고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와 이론을 바탕으로 은퇴 설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은퇴 생활을 응원합니다.